안호영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 뭔가 약간 장군 멍군 느낌은 있네. 네, 그렇죠? 정치권 소식인데 음.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6일에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 소환. 아, 이거 저희가 문자 메시지 공개해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네. 요거 출석 요구서가 왔다. 이건 전쟁이다. 이게 이제 음. 요지였는데 실제로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네,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스카이워드님 정치 뉴스만 보면 숨막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쵸. 예, 답답하죠. 예. 박수빈님 전쟁 시작인가 했는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면 전황을 좀 알려주세요. 예, 전황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죠. 그러니까 원래 어제가 소환 일자였는데 예, 어제 어제 사실은 이제 나와서 이제 진술해라 했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안 나가겠다. 어제 근데 이 소식이 좀 태풍 때문에 좀 묻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소환에 응하지 않고 네.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왜 나오라고 했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거에 대한 거지. 그러면은 이게 대선이 지금 언제입니까? 벌써? 대선이 3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되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뭔가요? 이제 공소시효는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소시효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곧 만료가 됩니다. 그게 아마 9월 9일인가 그렇죠. 예, 9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서둘러 수사를 하고 이제 나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야당 대표를 검찰로 이제 소환하는 거는 굉장히 좀 큰일이거든요. 큰일이죠. 예, 그래서 네. 차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반발을 했고 참 정치라는 게 뭔지 참 아이러니한데 그렇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랑 지금 원내대표하고 이제 뭐 또 하하호호 뭐 하는 게 이제 그쵸. 바로 그 전날이었어요. 그렇죠. 예, 요 전쟁 통보 전날이었어. 전날. 근데 얼굴 싹 바꾸고 이제 또 통보하고 거기서 불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의 얘기는 그겁니다. 이제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한 얘기는 아니 이거 서면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 굳이 이거 서면 제출했다. 어. 써가지고 냈으니까 이걸 굳이 부르는 이유는 이게 조사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제가 사실은 흰남노 때문에 좀 묻혔지만 네. 추석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다면 사진이 도배됐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추석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면 제출, 진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니 출석은 왜 하냐? 진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진술했으니까 사유가 소멸된 거 아니냐? 그치. 우리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비판을 계속했죠. 뭐 이거는 수사를 안 받고 성역이냐? 성역민의 뭐냐?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특별한 된다. 존재냐? 네. 그렇게 얘기하셨고. 네. 근데 그러면서 네. 민주당이 뭐 일종의 반격이라면 반격을 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불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불응한 당일날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해요. 경기도지사 했던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A 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이 A 팀장님이 어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던 때에 공보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라 이제 바로 이제 압수수색을 턴 거죠. 그래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제 1파를 맞은 거야. 전쟁에서 예, 선공을 일단 맞은 거고 그걸 이제 쳐내는 과정에서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그렇죠. 대통령을 먼저 고발을 했죠. 예, 대통령을 고발하는 걸로 이제 받아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제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아직도 대선의 그 그림자에서 지금 정치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김건희 특검법을 좀 보면은 이게 사실은 특검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검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검이 뭐의 줄임말입니까? 특별검사 제도죠. 네. 아니 근데 기존에 검사들 많은데 왜 특별검사를 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검사는 이제 검찰청 외청으로 독립은 돼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유관 역사에서 보면 이 외청 독립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김, 지금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 대한 인사를 그쵸. 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슈가 됐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 정부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를 기획 못 수사가 될 믿겠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 국회에서 이 법을 하나 통과를 시켜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죠. 그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해서 이 검찰청의 조직에 속하지 않은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해서 이 법조인들로 구성을 해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시키는 그게 바로 이제 특검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 앞에 김건희 특검법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선 기간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랄지 네. 아니면 대선 이후에는 뭐 대통령 관저공사를 뭐 수주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었고 뭐 여타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민주당이 특별 검사를 둬서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법안을 오늘 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지만 그러니까 발의만 하면은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게 그 민주당이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일단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기는 이게 일어날 경우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 그러면 대선 때 보전 비용, 그러니까 정당한테 이제 대선 치르라고 보전했던 비용 434억 원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다퉈야 돼요? 네. 그럼 이거는 400억짜리 소송인 거네, 그죠? 네. 큰 건인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제 선거를 나갈 때 공탁금을 냅니다. 아무나 선거에 막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탁금이 대선은 세요. 5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내고 그다음에 선거 비용을 이제 정당에서 쓰잖아. 뭐 사람도 동원해가지고 하고 현수막도 달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근데 그 비용을 일정 득표율이 넘으면 정부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대 여당들은 이제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돼서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대선 후보로서 치렀던 그 선거 비용에 대해서 토해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당론성 굉장히 치명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형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 형이 확정이 되면 이 형량에 따라서 2027년 대선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생명을 좀 끊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네. 거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스카이워드님 참 별의별 법이 다 생기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호주머님 지금 민생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게 진짜 화나요. 대부분의 이제 정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새로운 닉네임인데 션루니님. 션루니님. 끼리 방송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와중에 정말 죄송한데 딩딩 대학의 딩딩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따 시간 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엠빅에서 지영아님도 네. 딩딩 대학 무슨 뜻이에요? 저희 채팅 보이시나요? 하셨는데 네. 저희가 요거 중간 광고 때 한번 싹 정리 좀 해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 하던 얘기 좀 이어가고 되게 좀 일단 공포가 엄습하는데 예. 중간 광고 때 예. 쿠기님 공소시효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셨어요. 공소시효가 끝나면은 더 이상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되죠. 죄를 물을 수가 죄를 물을 없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게 공소시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압박, 음. 당연히 민주당도 이걸 알겠죠. 그래서 이 압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정치적인 액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일단 현직 대통령은 기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헌법상에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형사소추를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거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셈법이 있는데 일단은 고발을 해놔.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일단 고발이 들어왔잖아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지가 된 다음에 사실은 윤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 다시 한번 따져보자. 임기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수사 가능하죠. 일단 중지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메시지로 읽힙니까? 너 내려와서 보자. 대통령 자리가 영원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다수당이고 내후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진짜 전쟁이죠. 그렇죠?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 국면이고.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발의한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설령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다만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그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내 가족 관련 수사를 내 손으로 정치적 부담이 있죠. 거부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거고 네.
상당히 지금 장군 멍군 하면서 네. 여야가 이렇게 좀 대립하고 있다 하셨고 노노현 송님이 뭐라고 질문하신 건가요? 대통령 무효는 아닌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아까 헌법상 마련된 두 가지 내란, 외환, 내 범죄만 아니면 사실은 대통령직은 계속 수행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보통 네. 탄핵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마련이 돼 있죠. 네. 의회에서 국민이 뽑은 의원들이 탄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긴 한데 네. 그게 아닌 이상은 뭐 무효일 수는 없고. 근데 일단은 민주당 쪽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수사가 이게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주장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그렇고 이재명 측,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 측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그냥 무혐의로 종결 처리되거나 그렇죠. 서면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조사를 대신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거죠.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뭐 특검 촉구하면서 8월 31일에 기자회견했던 사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명분을 계속 쌓아온 거죠. 네. 민주당 진영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특검법 만들고 본격적으로 좀 갈등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소도 수사도 다 안 되는 거냐고 이게 질문인 ESY님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서 수사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통치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치적인 그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에 임명을 받은 공무원들이 그렇죠. 이걸 수사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주 섞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뭐 또 검찰 출신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치권 소식 좀 살펴봤는데 오늘 그래서 아마 좀 국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오늘 뉴스 나오면 이런 내용이구나, 전쟁 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